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약집 했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이 요약집을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아, 이것만 보면 되겠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30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나옵니까? 자, 거기 들어갈 겁니다. 해석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주 뭡니까? 토요일 날 계약법 하죠? 계약법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민법 총칙 쪽 쭉 해가 나가면서 계약법 토요일 날 마무리 짓고, 맞죠? 계약법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6시까지 할 일은 없어요. 네. 한 5시 한 반쯤에 마칠 겁니다. 계약법.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돼요? 6시까지 하는. 저는 7시, 8시까지 못 합니다. 알겠죠? 네. 저 특강 자체가 뭡니까? 10,000원짜리잖아. 맞죠? 뭐, 개론 한번 끊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4-5번 들을 수 있습니다. 미모.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래 되고, 그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뭡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제 그 특강 다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동영상을 좀 보시는지 이렇게 하세요. 알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날 못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자, 계약법의 전체적인 내용, 이론 정리해주고, 그때 이제 뭡니까? 판소노트하고 요약집 들고 오시면 돼요. 요약집은 안 하는데, 판소노트하고 같이 보시면 돼. 아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법 내용 다시 정리를 쭉 해줍니다. 이론 정리해주면서, 자, 문제까지 딱 정리를 합니다. 혼자 나중에 있잖아요. 그날 혼자 그냥 나중에 동영상 보면 되지 이렇게 하죠. 안 봐집니다. 안 봐져요. 보려고 해도 잘 안 봐져요. 안 봐지고 또 어떻습니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하루 쫙 들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집에서 복습만 하면 돼. 그리고 좀 못 들었던 부분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 파트 자체를 완전 잡붙다 그냥 막. 예? 그 파트만 들으면 되잖아. 맞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계약법을 10문제 나오는데 그날 하루 정리 딱 하면 10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 30점, 40점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문제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원했던 60점대를 가고 있는 거야. 50 몇 점 돼서 60점 가는 거야, 이제. 왜 이래요? 나 점수 다 알고 있어, 이제. 예? 물론 이제 저기 붙여놓고 이렇게 했지만 이름을 안 뺐잖아. 입으로 이름 뺐어요. 이름 딱 적어놓은 분입니까? 난리 나거든. 니 그거밖에 안 했나라고 막 싸움을 하거든. 그래서 이름 빼고 수험번호만 쫙 해놨잖아. 근데 수험번호 쫙 해놔도 뭡니까? 누가 누군지 알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1등, 2등만 관심이 나오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지도 나가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뇌물도 받았으니까 토요일 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자, 봅시다. 자, 어디 보냐면요. 법문의 해석인데,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자, 항상 판소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필기노트 판소노트는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은, 자, 어디냐. 30페이지 있는데, 자, 우리 출제위원들이 뭘 보고 있느냐. 해석 파트 가면은 5표시 무해 원칙. 딱 그것만 딱 봅니다. 자, 우리 10년 동안 넘게 시험에 냈던 부분이 뭐라고? 5표시 무해 원칙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 유명한 찌개다시입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럼 빨리 가는 거야. 자, 갑시다. 그러면 30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을,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해석이라 한다. 밑에 줄 거 저 있죠? 요약집 지금 30페이지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그러면 해석을 2번 내용은 뭐 가능하게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 밑에 3번이 이제 해석은 누가 합니까? 해석은 판사가 하거든. 그래서 이 판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상고의 이유가 된다 안 된다? 2심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상고의 이유가 된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원 현관표 딱 해놓고 뭐의 이유가 된다?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의 대상에서 의사표시는 자, 의사주의 표시주의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밑에 가서 법률행위 해석이란 표시행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걸 뭐랍니까? 해석이라 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걸 해석이라 합니다. 끝이에요. 자, 옆에 가서 해석의 방법은 무슨 해석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판소노트에 있지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표의자의 진정으로 반하는 내심의 뭡니까?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판소도 있습니까? 유학집에 돼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제포? 장려심 나왔잖아. 유유제포.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장려심 나왔어요. 유유제포. 유가 뭔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맞죠? 이런 거 해석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무슨 해석 방법입니까? 자연적 해석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 해가지고 판소노트에 10페이지에 돼 있습니까? 됐어. 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이거 오표시가 왜?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다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X 토지 963번지에 대해서 뭐가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자, Y 토지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936번지로.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잘못 표시했어. 자, 요거 한자로 보시면 뭐라고요? 오 표시. 잘못 표시를 한자로 보시면 오 표시. 무해가 뭐야? 합의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무슨 토지에 대해서 승인한다고? 판소도 돼 있잖아. 맞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뭡니까? 성립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 성립하니까 어른 가백에 X 토지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전, X 토지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Y 토지는 어떻게 되는데? 합의도 없이 계약도 안 돼 있는데 등기 됐었어요. 이거 원인무효 등기죠. 그래서 세 번째 무슨 등기다? 원인이 없단 말이야.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원인 무효 등기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원인 무효 등기를 다시 받은 사람이 정이다. 자, 네 번째. 이 사람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파소도 돼 있잖아.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야. 여기 처음 들어보신 분은 몇 명 없어? 두세 명 있나?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들었는데 계속 새롭죠? 계속 새로워요. 맞죠?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일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먹더라도 여러분은 뭡니까? 지금 콩나물에 생각하면 돼. 물을 계속 새도 뭡니까? 콩나물은 자라고 안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어? 안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습니다. 알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라고 있어. 알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뭡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 두 분 모여서 치니까 뭡니까? 충격이 오죠? 네. 그리고 다음에 5월달 되면 충격이 더 오거든. 더 어려워지니까. 알겠죠?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네 번째 갑니다. 선이더라도 원인무효 등기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승인하니까 다섯 번째. 착오를 의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 표시가 잘못돼도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 무효의 원칙.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야?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박스에 판례도 있는데, 자, 어디를 보냐면은 9페이지 있죠. 핵심 문제 있습니까? 9페이지가 아니고 34페이지. 34페이지에 9번 문제. 말 잘못 나왔네. 34페이지 9번 문제. 9페이지가 아니고 9번 문제. 나와 있어요. 핵심 문제. 자, 보겠습니다. 2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자, 임차했는데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 무슨 토지? 한글 못 읽어요? X 토지잖아. 맞죠? X 토지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단 말이야. O 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의한 토지가 무슨 토지니까? X 토지니까 X 토지 승인하죠? 1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되고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가 자, Y 토지는 무슨 등기?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2번 들었고 3번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선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맞죠? 맞는데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완전 틀렸고 맞죠? Y 토지가 아니라 X 토지 해야 되고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있다 했으니까 X. 5번은 왜 틀었어요?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Y 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앞에 그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 저번 시간에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입니다. 반사회질서적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언제를 규정합니까? 법률 행위시를 규정한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맞습니다.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언제입니까? 법률행위시입니다. 알겠죠?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냐도 전부 다 언제를 규정한다고? 법률행위시를 규정한다고.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때도. 자, 2번 갑니다.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무효는 자 2번은 맞습니까? 이게 무슨 무효라는 얘기입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지. 자, 이걸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이익이 있는 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사회적 관념을 반영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4번 지문. 요게 26회 때하고 30회 때 나왔습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이 말이죠. 자, 책임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지. 자, 맞는 지문이고. 자, 5번의 핵심 단어 얘기해봐. 그렇지. 적극 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 말이야. 절대적 무효다. 됐죠? 그래서 핵심 단어 뭐야? 적극 가담입니다. 이 적극 가담을 시험에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적극 가담입니다. 무조건 지문한 게 무조건 고정이야. 알겠어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내심의 효과 해석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있다. 자, 중요한 거는 합의한 X 토지에 대해서 승인하지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가 포인트다 이 말이야. 자, 밑에 판례 한번 보시고. 자,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밑에 판례 보시면 더 받을 내가 50만 원 빌려줬는데 36만 원을 변제하고 영수증에다가 총 완결이라고 적으면 나머지 14만 원은 안 갚아도 되죠? 나머지 금액은 탕금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해석 방법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이야. 누구 시각에서 보는 겁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판례. 첫 번째 판례 설명했고요. 두 번째 판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뭡니까? 최대한 노력하잖아. 그 밑에 보시면 법적 책임이 있어 없어?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없어요. 떨어지면 여러분 잘못이야. 아시겠죠? 진짜. 예? 자,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자, 대답도 안 합니다, 이제. 맞죠? 넘기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있습니다. 줄 거 지금 보시면 돼.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자, 행위자와 명의인을 누구로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계약 당사자들 누구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냐? 행위자냐? 이럴 때 상대방과 상대방과 행위자가 일치할 때는 그 일치하는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보충적 해석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면 간극이 생기면 이를 보충해서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는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출제위원들이 어디 보고 있다고? 오표시 무효 원칙. 됐어요? 그게 핵심이야. 맞죠? 출제위원들 딱 그거 딱 하고 딱 낸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만일에 단독 문제를 안 나오면은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X도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Y도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X도지 승인하지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나와. 한 줄 나오면. 알겠죠? 지문 확인 나오고 그거 나온다고. 나머지 다 버려.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한 95점 받고 싶다 그러면 다 읽어. 다 봐. 부속고속까지 다 봐. 알겠죠? 95점까지 받고 싶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80점 이상 받고 싶으면 뭡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중요하다는 것만 체크하는 것만 봐도 80점 넘어가. 민법의 만점이 몇 점이야? 80점이지. 100점이 만점이 아니야. 왜? 80점 받으면 개론을 40점 받으면 합격이야. 근데 개론이 어떻게 해요? 개론이 37.5점 받고 민법이 85점 받았다. 합격이면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지. 그 민법이 해야 될 의무는 어디까지? 80점까지, 80점까지. 맞죠? 아니, 1년 동안 개론했는데 찍었는데도 반은 안 맞추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보니까 반도 쉽지가 않거든. 맞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요, 발을 담갔잖아. 합격하지 않고는 못 나가. 마약이야. 알죠? 중독과 같은 거야. 알겠죠? 왜 떨어지냐면, 항상 한 개, 두 개 차이 떨어지거든. 아니, 1년 동안 또 했는데 또 한 개 차이 떨어진다니까? 작년에 두 개 차이 떨어졌는데 한 개 올라갔어. 돌아보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근데 한 개, 두 개 차이 떨어졌다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 한 개, 두 개 차이 합격한 사람들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실수 차이거든. 그래서 내가 실수를 안 한다. 이거는 뭐냐?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러거든. 문제 푸는 연습을. 나중에 많이 하거든. 알죠? 여러분 또 많이 해야 돼. 혼자 정리할 때도 들어가서 혼자 정리할 때 혼자 정리하러 간대. 혼자 들어가도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 다 받아보고 답 다 보고 다 체크 다 하면은 다 아는 거야. 희한하죠. 다 아는 건데 왜 틀렸을까? 머리 깔치 뚜그럽니다. 이만큼 나옵니다, 머리가. 진짜 머리 이만큼 나온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를 줄여야 돼, 실수를. 자, 아는 건데도 틀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줄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거기까지 정리해서. 자, 그러면 해석에서는 뭡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만 해야 한다. 자, 나머지 내용. 해석의 기준 한번 봅시다. 밑에.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당사자의 목적, 목적, 의사,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밑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옆에 페이지 가서 105조와 106조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과 자,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입니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과 자, 다른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러면
의사, 목적이 자 임의규정보다 앞섭니까 안 앞섭니까? 앞서죠. 맞죠? 자 이게 105조의 내용입니다. 임의규정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왜?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 목적대로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06조 갈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줄 꺼놓고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관습에 의한다. 이게 뭐예요?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뭐보다 앞선다? 임의규정보다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목사, 임, 신. 맨 끝에 이제 뭐예요? 신의 성실에 맞죠? 신의 성실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무슨 임신? 목사 임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구체적 사례에서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가 15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자, 이 판례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지만 자, 우리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 상가 임대를 할 때 1층에 뭡니까? 고깃집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사용하죠. 돼지고깃집 몰라요? 불 사용하잖아. 에? 그러면 불 날 수 없어?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임대인이다. 자, 그럼 뭐 고깃집 들어오는 건 맞는데 화재 나면 니 어떻게 할 건데? 이러잖아. 그러면 특약사항이 적자. 모든 화재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럼 내가 니한테 돼지고깃집 할 수 있도록 고깃집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됐어요? 그 모든 화재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적어놨다. 그럼 옆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확 나쁘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것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화재 보험금 나오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다고요. 무슨 청구 행사해가지고? 대상 청구 행사해가지고. 알겠죠? 알아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요. 알죠? 자, 뭐 상가하기 나중에 이제 건물주 되기 싫으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15회 때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게 15회 때 옛날에 나왔지만 자 그래서 모든 화재라는 게 뭐라고요? 불가항력이 아닌 화재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오는 거 있는데 인쇄된 계약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약관 규제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약관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험약관 들어봤어요? 보험약관 들어봤습니까? 보험약관은 미리 만들어놨잖아.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고객에게 아주 불공정한 부분이다 말이야. 작년에 시험 나왔어. 불공정한 부분은 뭘 한다고요? 무효죠, 무효.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의 뭐로 봐가지고 예문으로 봐가지고 예시로 봐가지고 구속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부분이 고객에게 아주 불리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만 또 뭐가 됩니까? 일부가 무효가 되죠. 맞아요? 예, 여기서 하나 예문으로 봐서 구속력을 배제하는 게, 자, 뭡니까? 예문 해석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인쇄된 계약서. 그래서 문구나 약관이 있는 문구 가운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 이 불공정한 조항, 뭐로 봐가지고 하나의 예문으로 봐서, 자, 어떻게입니까?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당사자 의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 다 설명했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35페이지, 이제 의사표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표시인데,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4페이지 앞에 보세요. 4페이지. 자, 판서 노트에 4페이지 갑시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 나옵니까? 저번 시간에 했어.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 표시 있어야 된다. 돼 있죠, 판서 노트에? 예. 자, 돼 있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열받네, 막. 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지? 권리능력. 그 다음에 의사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법률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목적어 됩니까?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지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렇게 다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뭐예요? 유효입니다.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무효 또는 취소야. 자,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제한능력자다. 뭐예요? 취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뭐가 나옵니까? 비진의 의사 표시가 있고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무슨 강박입니까? 사기강박. 사기강박이라는 의사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뭡니까? 알고 하는 의사표시이고, 자, 착오는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뭡니까? 착오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을 정상이 아니고 뭡니까? 비정상적 뭐랍니까? 의사표시라고 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본서 할 때 있잖아.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흥결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오늘 배운단 말이에요. 이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나옵니다. 알죠? 4개 중에 2개 낸다고. 고정입니다. 그냥 고정. 어딜 낼지를 모릅니다. 근데 아시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거의 빠지자고 냅니다. 그럼 한 개는 고정이 돼 있어. 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착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 알겠지? 맞죠? 그럼 어디에? 통정허위 표시에 막 뼈를 묻어야 됩니다. 한 문제 맞춰야 되니까. 알겠어요?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달달달달 들어가니까 뭡니까? 뭐 모르지 뭐. 어느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게 포인트, 2번째 포인트, 3번째 포인트, 4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시험 나온 빈출순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 파트에서 몇 문제 낸다고? 2문제. 고정이야. 한 문제 고정돼 있어. 뭐라고? 통정, 허위 표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착오. 작년에 요거 나왔습니다. 작년에 요거 내고 여기 있는 지문 또 냈습니다. 냈는데 요거 2개는 시험에 잘 냅니다. 단독으로. 자,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고 한 문제 고정이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요거 요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5페이지에 그 박스 요거 다 설명했죠, 이게? 저기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긴 나오는데 32회 시험에는 지문으로 그냥 한 번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나왔다. 자, 그러면 단독 문제가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는 지문 한 개 내야 되겠다 이거 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단독 문제로는 안 냅니다. 잘. 자, 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야?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자, 알거나 죽고 놓고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경우에 과실입니다. 악이도록 과실일 때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이제 가느냐? 11페이지 되겠죠?
판서도 11페이지 폈습니까? 네, 11페이지. 11페이지 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자, 나는 내 의사는 줄의사가 없는데 자, 뭡니까?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증여가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지. 그래서 의사표시 있고 의사표시가 다른 것을 세 번째 다른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의사를 표시한 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시자가 알고 그 다음에 동기는 불문이야. 자, 이랬을 때 요 증여 의사표시가 뭐가 됩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됩니다. 그럼 원칙은 뭡니까? 내 의사와 표시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자, 뭐라 했냐면 이 의사표시 다른 것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뭐야? 악이 알 수 있었을 때가 뭐야? 과실. 우리 민법에서는 알거나를 악이 알 수 있을 때 뭐라고요? 과실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뭐로 한다 그래서 법조문에 아까 무효로 한다 했잖아. 금방 했는데 까먹었어 벌써? 대답도 하겠지? 자, 됩니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데? 반대로 가면 되지. 법조문은 반대로 가면 돼.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그 다음에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가면 뭐가 된다고요? 반대로 갔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에 하는 경우에 유효가 된다. OX?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다시 얘가 누구 등기면 이 부동산 가져와서 자, 107조 2항으로 갑니다. 자, 병 제3자에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뭐일 때는 선의일 때는 자, 선의일 때는 취득하죠. 무슨 부동산? X 부동산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법조문 읽어봤잖아 지금.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얘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부터 부동산 받았다. 갑이 와서 소송을 제기한다. 내 거다면 내놔라. 그럼 나 몰랐는데 해야 돼. 몰란다고 뭐야? 선의. 그럼 판사한테 가서도 뭐 해야 돼요? 몰랐는데 이렇게 몰랐는데 해야 되죠? 논란을 표정을 하면서 이래야지 뭐가 된다고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말하면 보호해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알았는데 이래 보면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무효가 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 있어.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진이 의사표시입니다. 자, 책을 갑시다. 자, 의 한번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한데 그것을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고요?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고 효과는 뭡니까?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 아까 뭐랬어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법조문 그대로 옮겨놨네요.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진의가 뭐라고요? 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2개. 자, 진의 하면은 자,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32회 때도. 진의는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하고 표시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을 바라는 것이냐 어떤 겁니까? 특정, 진특. 진주의 특산물, 딸기 뭐 이런 거. 진주의 특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LH공사가 있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그게 있어요. 자, 진특이어야 돼. 진의는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판소노트에 11페이지에 해놨지?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 핵심 포인트가 진의의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밑에 가서 제3자 관계입니다. 누구 밑에 넘어가면은 선의의 제3자에 넘어가면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갑니다.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되는데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항상 유효입니다. 항상 유효. 가족법상 행위, 상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3번 대리권 남용이죠. 자, 우리 판소노트에도 대리권 남용해가지고 별표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적어놔야 돼. 무슨 남용?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무슨 남용이란다?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요거는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서 민법 몇 조가? 107조 1항에 107조가 뭔데? 비진의 의사표시에 1항에 단서가 뭐 됩니까?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유추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25회 때 27회 때 나왔죠. 자,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함부로 남용했을 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썼을 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돼서 단서가 뭡니까? 요거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 무효가. 됐습니까?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 줄구져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107조의 단서가 유추 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자, 그래서 25,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가면은 회사에 강요해서 사직원을 제출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근로자인데, 자, 회사야, 회사. 회사가 뭐 하냐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마트였어요, 마트. 마트 같은 경우는, 자, 1년 단위로 몸에 그만두게 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뭘 안 주려고? 퇴직금만 주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사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사직원만 받고 근로계약서 안 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직서는? 사직서. 자, 사직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그런 내용을 알아 몰라? 매년 그렇게 하다가 알잖아.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직원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있었다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회사가 그런 내용 알고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옆에 적어놔야 돼. 그럼 1번 첫 번째 점의 판례는 사법상 행위에서는 비진이 의사표시가 적용되는데 밑에 점의 판례에서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이 의사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은 무조건 잘립니다. 알죠? 그래서 공무원이 집에 있다. 쫓겨날 때까지 사직원 제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있다. 남편이 사직원 막 보이다. 바로 째가 버려야 됩니다. 알죠? 제출했다 그러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알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980년 공직자 수천계 이게 누가 만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알죠? 그래서 니는 있고 니는 남아있고 니는 가라 집에 이렇게 다 해놨거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원 제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법상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아웃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본다. 알겠어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밑에 가서 자 판례 한번 봅니다. 자,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뭡니까? 대출 약정서에 있잖아요. 자, 누구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갑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을이 주채무자로 사인을 했어. 자, 다시 바로 반대로 해볼까? 을이 이제 뭡니까? 돈이 필요한데, 갑이 주채무자로 사인했어. 누구한테? 병은행으로부터. 이렇게 합시다. 바꿔보자. 그러면, 이 은행이 주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잖아.
요 돈을 받아가 얘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얘는 주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은 무조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집니다. 자, 첫 번째 판례 그 내용이죠. 소행인들, 소송 이외의 사람들의 의사는 위 금전 대차에 대한해서 그들이 주채무자라서 부담하겠다는 뜻을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러면 주채무자로 사인하면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고? 사인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제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저희한테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는 누가 집니까? 오늘 뭐 한 각각 그냥 은행에 내 돈 필요하거든. 여러분이 주채무자 사인하고 내가 돈 빌렸었다 하더라도 은행의 채무는 누가 져? 여러분이 사인했잖아. 여러분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 알거나 알 수 있다고 해서 무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25회 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사례 아까 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 말이야. 자, 이랬을 때는 회사 그런 내용 알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는 얘기야. 옆에 읽어보시고 핵심 문제 바로 갑니다. 25, 27, 32. 자, 지금 한 문제를 풀지만은 몇 년치? 3년치 문제 다 푸는 거야. 알겠죠? 이게 진짜 나중에 진짜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거 요약집 다 끝나면은 한 중간 넘어가면 아 진짜 요약집 잘 만들었다 느낌 들 거야. 이걸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알겠어요? 이 나중에 비진의 의사표시 뭡니까? 예상 문제집 다 꺼내봐. 딱 펴놓으면 여기 있는 지문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알겠어요?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제발 좀. 알죠? 이것만 다 와도 95점 받습니다. 알죠? 안 받으면 저희한테 찾아와. 어디 한 개도 안 나왔는데요. 찾아와. 내가 다 찾아줄게. 알죠? 찾을 때마다 뭡니까? 10만 원씩 내라. 맞죠? 자, 그럼 절대 안 찾아오겠죠? 묻자 완성했습니다. 자, 묻지도 않고 요즘 왜 이래요, 여러분? 자, 1번 갑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 자, 봅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갑시다. 자,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게 25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 그럼 주채무자로 사인하고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다. 그러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져야 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 맞아 틀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해야 된다. 1번 X. 자, 2번입니다. 자, 2번. 단독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자, 나왔잖아. 자, 뭐일 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 나왔다 그랬잖아, 봐라. 맞죠? 25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면 3번 맞습니까? 맞고. 4번. 자, 4번도 나왔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 사기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회사 그런 내용 알아 몰라? 아니까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이 말이야. 자, 4번 옆에다가 뭐예요? 사법상 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니면 알았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한 자. 자,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됐어요? 자, 보세요. 옆에다가 104조, 103조도 마찬가지야. 104조, 104조, 107조, 108조. 자, 적어놔. 불공정한,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누가 입증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됐어요? 네. 자, 적어놓으시면 돼요. 103조, 104조, 107조, 108조. 누가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우리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궁박, 경설, 무혐의 추정됩니까? 추정됩니까? 기억이 안 나? 안 되지. 추정 안 되고 뭐가 전업주가 전부 다 입증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다 새롭죠? 좋은 자세야. 아주 좋은 자세야. 다시 담을 게 있으니까. 맞죠? 아주 좋은 자세인데 그 내용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
자, 그래서 5번 내용 또 맞는 내용, 6번 내용 갑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뭡니까? 생각이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자, 진이 잘 나오고 7번 이게 27회 때 32대 나왔어요. 에이? 상대방의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다. 자, 알았어. 악이죠. 그러면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저기 주의돼 있잖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라고 해서 무효지 취소가 아니야. 뭐가 아니냐고요? 취소 아니야. 취소는 옆에 적어놔. 제4 강착. 취소는 뭐밖에 없어? 제4 강착밖에 없어.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취소 나오면 안 돼. 무효야. 27회 때 나왔던 건 그대로 시험에 32회 작년에 지문 냈다고.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자, 그래서 작년에 문제도 보면 이게 똑같다고 봐요, 똑같아. 그래서 이 지문 그대로 냈어요. 에?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32회 기출됐던 지문들 다 책마다 다 적어놨어. 어디 나왔다 다 해놨어. 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작년에 뭐 책에서 안 나왔니 뭐 이런 진짜 뭐 오면 그거 다 찾아놨다고. 시험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지문 다 찾아놔요. 예? 다 적어놔. 그래서 딱 올까 싶어가지고 한 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올까 싶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어. 알죠? 왜? 내년에 또 요약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미리 작업 다 하는 거지. 타이핑 다 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약지 옆에 딱 적어놓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라. 아무도 안 오대. 맞죠? 그대로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작년에도 저 7번 지문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27회 때 나왔는데 32회 때 또 나왔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입니다. 7번 X는 거 알겠죠? 자, 8번 갑니다. 대리인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나왔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10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내용.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의표시의 차이점 뭐예요?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표시, 빠지면 비진이 의사표시다.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